네, 학습과 행동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가 아닙니다. 우리 학습, 후천적 기제 학습의 종류 중에 첫 번째 고전적 조건화, 두 번째 도구적 또는 조작적 조건화, 세 번째 대리 또는 관찰 또는 사회적 학습,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후천적 기제,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 행동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후천적 기제, 즉 학습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전 조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그렇게 다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생략한 것이 있었는데 뒤에 할 내용도 많고 물리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필수적으로 고전 조건의 핵심된 부분만 그렇게 다루고, 오늘은 이제 도구적 조건화, 이 부분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리 관찰 학습은 제가 혹시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여유가 된다면 다루기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두에 이 대리 학습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잘 이해하시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월하게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두 번째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장황하게 또 읽을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뭐 심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 분야에 또 뭐 정보를 접해본 분들은 조작적, 도구적 조건 하면은 스키너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보셨거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이론 그리고들을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일컬어져 있는데,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가 처음 그걸 소개했듯이, 도구적 조건화는 스키너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E.L.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창시자가 뭐 파블로프인 것처럼 도구적 조건화를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나하고 소개한 분은 바로 손다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분에 대한 이야기 짤막한 내용인데, 밑줄 그어놓은 부분 여러분 이 문장 안에서 핵심된 부위라고 여기져서 제가 밑줄 그어놨고, 이 제목이 상황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했을 뿐인 사람, 상황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했을 뿐인 사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곧 바로 손다이크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타이틀로 주제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보면은 자신이 이룬 것들이 어떤 신중한 계획이나 내적인 욕구의 결과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행동은 자기의 실험 동물들의 시도와 성공처럼 행동에 비유하는 듯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인지 우리 이제 도구적 조건화 하면서, 조약 조건화 하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도구적 조건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손다이크가 퍼즐 상자, 퍼즐 박스라는 문제 상자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도구적 조건과 관련된 그런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는 이제 뭐 실험 도구입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손다이크 문제 상자 중 하나인 상자 A라고 했습니다. 골이 삽입된 그림에 있는 측면들을 봐라. 이게 이제 문제 상자인데, 그죠? 요 부분을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제시해놨습니다. 보면은 삽입된 그림에 있는 측면들을 보라. 고리를 당기면, 그죠? 빗장이 풀리고 문이 이렇게, 이 문이 이렇게 틀커덕 열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상자입니다. 자, 여기에
배고픈 고양이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요 문 밖에는 접시 위에 생선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생선 냄새도 좀 나겠죠? 네, 생선을 두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여기 들어가서 이 상자에서 나오려고, 그렇죠? 이 틈 사이로 발도 드밀어 보고, 문을 긁어도 보고, 핥히고 물어 뜯어 보기도 하고, 뱅뱅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이 고리를 툭 건드리니까 빗장이 툭 빠지면서 문이 탁 열리고 고양이가 나와서 생선을 먹었습니다. 어휴.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한 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손다이크가 하루 굶긴 고양이를, 같은 고양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떡할까요? 당장에 고리를 당기고 나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또 유사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고리를 툭 당겼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문이 열리고 생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리 당기기 이후에 생선을 박스에서 나와서 문제상자에 나와서 생선을 먹는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우리 고전 조건을 할 때 시행이라 얘기했죠. 한 시행하고 두 시행하고 세 시행하고 반복하면은 어느 점점점 고양이는 여기 들어가서 다른 행동은 점점 감소되고 고리 당기는 행동이 일어날 확률과 빈도는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학습곡선 배웠듯이, 그죠? 학습곡선은 고전 조건하에만 뭐 적용된 곡선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습곡선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행동 변화가, 그죠? 이 Y축이 행동 변화라 그랬죠. 행동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학습이 충분히 완성된 지점에 가면은 문제상자에 집어넣으면 고양이는 이젠 더 이상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곧장 고리를 잡아당기고 나와서 생선을 먹을 겁니다. 즉 고리 당기기라는 것이 문제상자에서 나와서 생선을 먹었다는 이것에 의해서 고리 당기기 행동이 점점점 강화되어 증가합니다. 나타날 확률이, 그죠? 빈도가 증가합니다. 즉 고리 당기기라는 행동 이후에 생선이란 결과가 수반됨으로써, 우리 수반 배웠죠? 수반성 수반됨으로써 이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행동이 변화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도구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도구적 조건.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은, 즉 기본 절차는 고전 조건화 경험이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해서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도구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 핵심이란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서 그 결과에서 행동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구적 조건화입니다. 이때는 US와 CS가 수반되어서 CR이 생겨나는 것이었고, 도구적 조건화는 행동의 결과가 수반되어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개념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도구적 조건화도 학습의 일종이죠. 그럼 이 도구 조건화도 이 개념 정의, 학습 개념 정의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도구 조건화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행동 이후에 이 결과에 노출되어지는 경험에 의해서 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도구적 조건화예요. 그러면 이 고리 당기기, 이 문제상자의 경우는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확률이 증가했죠. 또는 이 행동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행동의 변화가 있거든요, 학습은. 고전적 조건에서는 CR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속어 같은 경우에는 CR이 감소하는 거였죠. 속어도 그죠? 고전 조건에서 다른 형태의 학습이다 라고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행동의 변화, 이때는 생겨나는 것이었고 속어 때는 감소하는 것이었고, 이때도 변하니까 행동 이후에 결과에 노출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 행동이 변하는 것,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변하는 것을 바로 도구적 조건화입니다.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의 핵심은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는 것, 즉 결과를 노출됨으로써 그 행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 도구적 조건화입니다. 자, 기본 절차, 그죠? 기본 절차, 도구적 조건화. 근데 도구적 조건화는 또는 조작적 조건화는 고형 조건과 달리 좀 더 복잡해요. 행동도 그죠? 좀 복잡하죠. 고전 조건화에서의 행동이란 반사 반응들이었죠. 이때는 실제 유기체, 아까 본 그 문제 상자 경우에는 고양이가 그죠? 이 개체 고양이 전체가 움직였어요, 그죠? 이 도구적 조건화는 행동이 변화를 했는데 행동이 증가하는 경우를 강화라 하고 행동이 감소하는 경우를 처벌이라 그래요. 우린 처벌하면은 뭔가 그죠? 죄에 대한 대가로 뭐 이렇게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뭐 그럴 때도 처벌 그런 개념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벌을 퍼니시먼트라 하는데 퍼니시먼트 뭐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죠? 제재 처벌. 강화는 그 reinforcement 여기 쓸 칸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reinforcement라 하는데 어쨌든 이 강화 처벌은 뭔가 잘못했을 때 받는 대가로서 싫은 것, 받고 싶지 않는 것, 뭐 강화는 받고 싶은 것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강화를 하고 행동이 감소하는 현상을 처벌이랍니다. 여기에는 뭐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이런 게 내포되지 않은 그냥 행동의 변화의 그 방향성에 따라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행동 이후에 결과 수반이 기본 절차, 도구 조건화의 핵심, 즉 본질적인 경험인데 기본 절차인데 뭐 행동 이후에 결과로 인해서 행동이 증가한다면 강화라는 현상, 강화 현상이겠죠. 그 현상 말표 강화라고 부르고 행동의 결과로 해서 행동이 감소한다면 처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때 결과물은 그죠? 강화했을 때 결과물은 강화물 이렇게 부르고 그죠? 행동의 결과로 해서 행동이 감소, 처벌됐을 때 결과물은 처벌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강화됐을 때의 그 행동은 강화된 행동 그리고 그때 수반된 결과는 강화물 처벌이라는 현상 행동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행동은 처벌된 행동 그리고 그때 행동을 감소하게 하게 한 결과물은 처벌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는 증가하는 현상을 일으킨 말이다. 처벌은 감소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말이다. 그리고 그때 결과물은 강화물, 처벌물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행동과학의 다윈이즘 이랬어요. 자연선택과 학습기제 유사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우리 첫째 시간에 뭐 이렇게 텍스트 읽어볼 거리 많은 중에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왔고 뒤에 가서 학습 우리 구체적으로 다룰 때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윈이즘 바로 진화론과 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 메커니즘 자연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문제상자에서 여기 가서 하죠. 문제상자에서 고양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행동을 했죠? 맨 처음 시행해서 골 당겼나요? 곧장 들어가자마자 아니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뭐 이 틈 사이로 머리를 더 밀기, 뭐 발을 이 틈 사이로 내기, 아니면 할퀴기, 무릎 뜯기, 그걸 지금 A, B, C, 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각가지 행동을. 그 여기서 뱅뱅 돌기, 야옹야옹 거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그 중에 X로 표현하죠. 고리 당기기.
X입니다. 예, 고리 당기기를 우연히 했단 말이야. 그런데 A, B, C, D, E, F 여러 가지 등등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죠? 결과물. 이 경우에는 고리 당기가 증가했으니까 강화예요. 그죠? 강화에 해당하는 현상이에요. 결과물, 즉 강화물. 아까 제가 예로 든 경우에는 생선이었죠. 이런 강화물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고리 당기기라는 X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이 강화물이 수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X 고리 당기기 행동은 증가, 강화되었고 나머지 행동은 시행을 반복함에 따라 점점 나타나는 빈도가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충분해서 학습 곡선이 상에 이 완성되어지는 부분, 더 이상 변화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시행이 진행되어지면 얘는 들어가면 이런 행동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말 그대로 곧장 고리 당기를 하고 나와서 생선을 먹어요. 자, 환경이, 문제 상자는 환경이 그리고 이 생선이라는 환경상의 사건이 어떻게 이 행동들을 선택했어요. 뭐 적응적인 행동을. 이 상황에서 적응적인 행동은 고리 당기기예요. 다른 행동은 다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필요 없어요. 부적응적인 행동이에요. 배가 고픈 고양이가 이 문제 상자에서 나와서 그죠? 생선을 먹어서 생존함에 있어서 적응적인 행동은 여기서는 고리 당기기 행동이에요. 그래서 고리 당기기 행동은 선택되어지고 왜? 이 상황에서 문이 열리고 생선을 먹게 해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선택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이런 생선에 해당하는 강화물, 즉 적응적인 결과,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다 감소, 즉 도태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자연 선택에서 있었어요. 그죠? 선택과 도태. 제가 채에 비유했었죠. 그때 시브에서 채에 비유했었죠. 여기다가 흙을 한 사포 넣으면은 이 채의 눈의 크기에 따라 큰 녀석들은 남고 채 눈보다 작은 녀석들은 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A부터 X까지 여러 가지 행동을 문제 상자에서 했는데, 자, 이 채를 문제 상자에 비유할 수 있어요. 했는데 그 중에 뭐 X 행동만, 그죠? 생선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 결과 때문에, 그죠? 이 채 눈보다 작은 것은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죠? 바로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결과 때문에 이 X 행동은 선택되어져서 강화되어지고 A부터 그다음 나머지 B, C, D는 눈보다 이 채의 눈보다 작기 때문에, 즉 생선이란 강화물에 의해서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도태, 이걸 선택이라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 개체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도 어떤 녀석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다른 녀석과 유사하지만, 그죠? 아주 미미하게 상이한 그 부분이 마침 그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그 환경에 미미하지만 작은 적응 가치를 지닌다면은 그런 것이 세대를 거듭 하면서, 그죠? 점점 선택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도태되는 것처럼 변화하는 환경이 최고, 그죠? 그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의 유전자가 여기에 한 사포는 흙처럼 그렇게 환경이 그 적응적인 유전자를, 물론 상대적인 적응 가치지만 그 환경에서 적응 유전자를 선택해내는 것처럼 문제 상자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고양이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행동 중에서 거기에서 적응적인 행동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그죠? 고리를 당겨서 생선을 먹게 되는 그 행동만이 적응적이기 때문에 문제 상자가 고리 당기 행동을 채가 걸러내어서 선택하고 다른 행동들은 다 도태시켜 버린 거야. 바로 학습 중에 도구적 조건화, 즉 행동의 변화라는 학습, 그 중에 도구 조건화, 그리고 이 강화, 그리고 처벌도 포함해서 처벌된 경우는 도태된 경우라 볼 수 있고,
강화된 경우는 선택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행동 변화에 있어서의 다윈이즘, 즉 자연 선택 기제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자연 선택과 학습 얘기하면서 궁극적 목표가 없다, 우연에서 일어난다, 둘 다 동일한 메커니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고전 조건에 얘기할 때는 이것이 더 그 두 기제 메커니즘의 동일성을 얘기하기, 유사점을 얘기하기 좋아서 요때 얘기하고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문제 상자에서 여러 가지 행동, 고리 당기기 이외의 행동들은 감소됐죠. 고리 당기기 이외의 행동, 그 외의 행동이라 합시다. 그 외의 행동들은 뭐 생선이 없다라는 결과 때문에, 그리고 문을 빠져나가서 생선을 먹지 못한다는 결과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쳐버려요. 그죠? 자연 선택에 비유하자면 도태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선을 못 먹었다는 그 결과는, 그죠? 그 외의 행동들을 줄이는, 감소시키는, 처벌했으니까 그것들은, 그 결과는 처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자에서는 강화와 처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고리 당기기는 강화되었고, 즉 자연 선택 비유하자면 선택되었고, 고리 당기기 이외의 행동들은 문제 상자라는 체에 의해서, 그죠? 걸러지지 못해서 처벌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서 대응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거 도구적 조건의 핵심 다 얘기했습니다. 강화, 처벌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강화부터 먼저 하고 처벌 얘기를 하는데, 뭐 강화, 처벌이, 그죠? 같은 행동이 동시에 강화, 처벌될 수 없지만 어떤 하나의 행동이 강화된다면 그 이외의 행동은 처벌되어지는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 상자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한 건데, 처벌은 또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고, 일단 도구적 조건화 핵심은, 그죠? 강화, 처벌 다 포함돼서 말씀드렸고, 자, 도구적 조건화 중에 지금 강화 처벌의 구체적인 유형을 또 보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처벌도 같이 다룹니다. 자, 아까 강화물, 처벌물 얘기했고요. 자, 이 수반성 테이블을 좀 그려서 설명해 보죠. 자, 여기에는 행동을 놓고, 이 축은, 그리고 여기는 결과라는 축을 놓고, 두 차원입니다. 두 차원, 2x2, 두 변인, 그리고 한 변인 중에 두 가지 조건에서 2x2, 두 차원의 수반성 테이블입니다. 자, 기본 절차, 핵심 경험이랄 거예요. 표현하자면 행동의 결과 수반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도구적 조건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행동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쪽, 증가하면은 다 강화예요. 제가 강자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감소하는 경우는 쳐버려요. 첫자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행동 이후에 경험하게 된 결과가, 그죠? 없던 사건이 출현해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행동이 증가하게 되면, 또는 행동 이후에 결과에 노출되어서 행동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적 강화라 불러요. 즉, 이 경우에 결과가 제시되는 거죠. 달리 하면 내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환경상의 사건, 자극이랬는데, 뭐 자극 사건 좋습니다. 경험하던 자극이 사라져버리면, 있던 사건이 사라져버려서 행동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부적 강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 이렇게 됩니다. 제거. 처벌의 경우에도 행동 이후에 결과가 제시되어서 행동이 감소하게 되면 정적 처벌. 그리고 행동 이후에 결과가
제거되어서 행동이 감소하게 되면 부적 처벌 이렇게. 그래서 이 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적 조건하는 고유적 조건과는 달리 좀 더 복잡하다 할까요? 유형이 세분화되죠. 자, 여기서 강화 처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 안에 그죠? 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행동이 정감이 강하고 행동이 감사하면 처벌해요. 그리고 정적 부적에도 뭐 정적은 좋은 것, 부적은 뭐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용어 붙일 때. 그리고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 결과가 제시된 것은 정적이고 결과가 제거된 것은 부적이다.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자, 그럼 정적 강화 예 하나 들죠. 조금 전에 고리를 당겼더니만 생선에 노출되어서 생선이 제시되어서 생선에 노출되어서 고리 당김이 증가했어요. 정적 강화예요. 제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먹고 잔돈을 가지려고 구멍에다 손을 넣었더니만 제가 받아야 할 잔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커피값 예를 들어서 뭐 200원, 300원, 400원 한다면 그게 맞는 동전을 정확히 넣고도 가끔씩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봐요. 왜?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서 우연히 잔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즉 구멍에 손 넣기 또는 구멍 확인하기, 반환구, 반환구에 확인하기, 반환구에 손 넣기라는 행동은 그죠? 돈이라는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뭐 그죠? 그 자판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나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반환구를 확인하고 하는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바로 이거 정적 강화 이해예요. 자, 부적 강화. 부적 강화. 지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학교에서 늘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각을 하지 않고 일찍 왔어요. 일찍 등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던 화장실 청소를 그죠? 해야 하는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줬어요.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찍 와요.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학교 일찍 들어오는 행동이 증가했어요. 강화죠. 행동 이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화장실 청소라는 것이 딱 벌칙으로 규정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화장실 청소했는데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되었다라는 그죠? 그러한 결과물의 즉 사건의 제거로 인해서 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적 강화예요. 부적 강화. 여러분 이때는 이거는 부적 강화물이 되죠. 강화물에다가 부적 붙이면 돼요. 아까 앞의 경우에는 정적이란 말 붙이면 돼요. 행동이 증가했으니까 강화. 그리고 결과물은 강화물. 정적 강화일 땐 정적 강화, 부적 강화일 땐 부적 강화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적 강화, 부적 강화. 네.
교통 신호를 위반하다가 그걸 위반할 때마다 아니면 자동차를 과속을 이렇게 종종 할 때마다 늘 이렇게 그죠? 딱지를 큰 돈 작은 돈 돼서 이렇게 벌금을 조금씩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통 신호를 위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통 규칙 지키기, 지키기 행동, 교통 규칙 지키기 행동 했더니만 이제 늘 매달 그죠? 돈 10만원씩 나가던 그런 벌금을 안 내도 돼요. 벌금을 면제 받았어요. 면제받았다? 글쎄요, 면제받았다. 그래서 벌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교통 신호 지키기 행동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했어요. 행동 증가했으니까 강화요. 이 행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늘 솔솔하니 나가던 벌금을 안 내도 되게 됐어요. 즉 결과의 제거예요. 결과가 사라졌어요. 부적 강화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부적 강화야. 2번에. 자, 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정적 처벌하죠. 정적 처벌. 아까 지각했죠. 그럼 뭐였어? 화장실 청소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각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됐어. 그럼 지각하는 행동은 처벌된 거죠. 줄어들었으니까. 어떠냐? 화장실 청소를 한다라는 결과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죠? 화장실 청소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제시되었으니까 바로 정적 처벌물이 되는 거야. 아까는 부적 강화를 하잖아. 아까 그때는 지각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일찍 지각 안 하는 행동, 지각하지 안 하는 행동, 즉 일찍 등교하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죠. 그때는 일찍 등교하면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일찍 오는 행동이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부적 강화물이고, 지각하는 행동은 그죠? 줄어드니까 처벌. 지각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으니까. 화장실 청소 때문에 지각하는 행동이 줄어드니까 화장실 청소를 경험하게 됐다. 화장실 청소에 노출되었으니까, 경험하게 됐으니까 정적 처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번 뭡니까? 정적 처벌 이에 또 하나 더 아까 했던 걸로 또 해줘. 벌금 내는 거. 아까는 교통 신호 지키기가 증가되었어요. 왜? 교통 신호 지키면 솔솔하니 늘 나가던 벌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거 이제 부적 강화를 얘기했는데, 교통 신호 위반, 신호라고 해야 되나? 교통 규칙, 교통 규칙 위반하는 행동 이후에 벌금을 내게, 벌금. 그래서 이제 교통 규칙 위반하는 행동이 줄어들게 되면은, 줄어들었으니까 처벌해요. 이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벌금을 내는, 벌금에 노출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정적 처벌이에요. 아까는 또 부적 강화를 해놓고, 아까는 교통규칙 위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교통규칙을 지키는 행동, 그죠? 규칙 준수 행동이었죠.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던 벌금을 안 내게 되어서 이 행동이 증가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행동이 증가해서 강화인데, 솔솔하니 내던 벌금을 안 내도 되니까 부적 강화고,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은 그죠? 그 위에 벌금이라는 사건이 결과가 수반돼서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정적 처벌되는 거야. 아까 문제상자에서 고양이가 고리 당기기 행동은 생선, 문제상자를 탈출해서 생선을 먹었다는 결과 때문에 증가했으니까 고리 당기기는 정적 강화된 것이고, 고리 당기 이외에 그 외 행동들은 뭐 됐죠? 감소됐죠. 어떤 결과 때문에?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됐죠.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죠. 뭡니까? 부적 처벌된 거예요. 행동이 줄었으니까 처벌이고, 그죠? 그 행동 이후에 뭐 결과를 있는 생선으로부터 박탈되었으니까, 생선이 먹을 수 없게 됐으니까, 생선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그죠? 뉘앙스가 그런데 어쨌든 예. 이거는 생선에 고리를 당기면 생선에 노출되어서 고리 당기기 행동이 증가했으니까 정적 강화고, 이 경우는 고리 당기기 이외 행동들은 줄어들어서 처벌되고, 그 이외 행동들은 해봐야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른 행동들을 하게 돼. 이건 부적 처벌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죠? 고리 당기기가 강화되려면 다른 행동이 처벌돼야 되는 것처럼,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이 강화되려면 교통규칙 안 지키는 행동은 처벌되는 것처럼, 지각하는 행동이 일찍 오는 행동이 강화되려면 지각하는 행동이 처벌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상이한 행동들이 그죠? 동일한 시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돼야지. 동시에 지각도 하면서 일찍 등교 어떻게 해요, 그죠? 동시에 교통규범 지키면서 안 지킬 수가 있나요?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뭐 그죠? 이렇게는 행동을 할 수 있어도 바로 동시에 같은 시간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아까 고리 당기기의 그 이외 행동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들이 하나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부적 처벌은 뭐 부적 처벌 조금 전에 했었죠. 고리 당기기 이외 행동들은 그죠? 생선을 못 먹게 됨으로써 이외 행동들은 감소하게 됐다. 부적 처벌 얘기를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다. 요 행동이 하면 용돈 안 줘요. 늘 뭐 매일매일 아니 매주 아니면 뭐 매달 정해진 만큼 용돈을 줬는데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게임하는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처벌됐어요. 이 행동 이후에 어떤 일이 났죠? 주던 용돈이 박탈됐어요. 제거됐어요. 부적 처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럼 늦게까지 게임하지 않고 일찍, 예를 들어서 일찍 잔다. 늦게까지 게임하지 않고 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게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게임하지 않고 일찍 잔다. 일찍 잔다. 밤 시간에 잔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용돈이 박탈되지 않고 용돈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일찍 자는 행동이 그죠? 증가했으니까 강화하고, 그 행동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적 강화된 거. 이런 식으로 행동들이, 어떤 행동은 강화되고 처벌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부적 처벌에 의해 금방 말씀드렸죠.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했더만 용돈을 뺏기게 됐다. 용돈을 못 받게 됐다. 뭐 이렇게. 자, 부적 처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친구한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사귀면서 점점 여자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그죠? 비판하는 소리를 가끔 한다. 비판하는 말. 뭐 어쨌다 저쨌다 뭐 뚱뚱하다 뭐 성격이 까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말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여자친구가 이제 데이트에 안 만나줘요. 안 나와요. 안 만나줘요. 뭐 시간 없다, 뭐 바쁘다, 오늘은 안 된다면서 예전만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안자를 안 쓰네요. 만나주지 않는다. 안 만나준다. 예, 만나주지 않아요. 예, 만남이 뭐요? 줄어드는 거죠. 즉 제거되는 거죠. 그죠? 데이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뺏기는 거죠. 예, 데이트 기회가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이 비판하는 행동이 만약에 줄어들면 여자친구가
만나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판하는 행동이 줄어들었으니까 처벌된 거예요. 비판하는 행동 이후에, 비판하는 말 이후에, 비판하는 행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죠? 데이트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만나고 있다가 데이트하고 있다가 삐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된 거죠. 즉 결과가 제거된 거죠. 이게 바로 부적 처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칭찬을 만약에 점점 하게 된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은 데이트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데이트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한다면은 이 칭찬 행동은 점점 증가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강화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제시된 거니까 정적 강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칭찬하는 행동이고 요 비판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부적 처벌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도구 조건하는 유형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 다음 게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행동의 강도 또는 행동의 빈도 또는 행동이 일어날 확률 다 좋습니다. 증가하면 강화, 감소하면 처벌. 그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것이 도구 조건의 기본 절차인데 그 행동의 결과가 그죠? 제시되면 정적, 제거되면 부적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도구적 조건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다, 처벌이다. 이 처벌이라는 말 안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 뉘앙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이 감소하면 처벌이라. 행동 감소하는 현상에 붙이는 이름. 강한 증가하는 현상에 붙이는 이름. 그 정적, 부적도 정적은 좋은 것이고 부적은 나쁜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적, 부적은 제시되면 정적이고 결과가 있던 결과가 사라지면 부적이다. 이렇게 붙이는 용어예요. 자, 수반선 사각형. 조작적 절차가 바로 도구적, 도구적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절차가 고전적 조건할 때 경험이란 뜻이라 했죠. 즉 도구적 조건하에서 경험에서는 행동의 강도가 그 결과에 따라 즉 행동의 강도가 즉 행동이 그 결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행동이 변화한다. 강화되면 처벌된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게 여기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지워보고 그 다음 게 맞는지 봅시다. 예, 맞네요. 자, 요 부분도 여러분 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것도 이 도구적 조건을 설명하세요. 즉 거짓말도 강화되어진다.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강화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에 해당하는 뭐 말도 하나의 행동이니까 그죠? 거짓 행동이니까 거짓말에 해당하는 행동을 다른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 행동이 강화되어진다. 도구적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빠르게 좀 읽어볼까요?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폴 에크만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의 91%가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는 86%가 부모님에게 75%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69%가 배우자에게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덧붙였다. 거짓말하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지금 도구적 조건화로 얘기하자면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강화된 것이에요. 로버트 란자 이름이 어떻게 됐든 로버트 실험은 강화가 관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들은 비둘기로 하여금 기호를 사용하여 다른 비둘기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진 색깔에 대한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구체적인 그런 훈련, 도구적 조건화, 강화 절차는 여기에서 안 나와서 그냥 한 문장으로 끝이에요. 어쨌든 비둘기들은 이 과제를 쉽게 배웠다. 그런데 그 숨겨진 색깔이 실제로 무슨 색깔인지 알려주는 것보다 빨간색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이득이 크게끔 하는 행동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비둘기들이 가끔씩 빨간색이라고 알려줬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가 더 보상된다면 비둘기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비둘기는 거짓말에 해당하는 거짓 행동이 그죠? 어떤 먹이인가요? 어쨌든 보상에 해당하는 어떤 먹이에 의해서
강화된 거예요. 고리 당기기가 생선에서 강화되듯이 거짓말이 먹이에 의해서 강화된 거예요. 자, 사람의 경우. 사람들이 때때로 거짓말하는 이유가 거짓말이 과거에 정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자, 정적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학급 동료가 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 발표는 그저 그랬지만 당신은 좋았으라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생길 때가 가끔씩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한 친구가 즐겁게 웃고 이때 뭐예요? 발표가 좋았어라고 하는 행동이 그죠? 친구가 웃어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다른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시 못 쳤었는데, 자, 행동이 증가한 거예요. 즉 거짓말이 여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죠. 이것은 좋았어라고 하는 거짓말이 여기서 미소 지어주고 또는 친절이라는 것에 의해서 증가한 거예요. 뭐죠? 정적 강화된 거죠. 좋았어라는 거짓말 행동이 그 결과가 미소나 친절에 의해서 그죠? 미소나 친절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제시됨으로써 미소 친절이 제시됨으로써 미소 친절 경험함으로써 증가하게 되었다면 또 증가한다면 또 증가하니까 바로 이것은 강화된 것이고 미소 친절이 제시된 거니까 정적 강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말은 정적 강화보다는 부적 강화가 관련된 부적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친구의 발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거절, 비판 그리고 다른 불쾌한 일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좋았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좋았어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거절, 비판, 불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죠.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죠. 좋았어라고 거짓말하면. 이 경우에는 좋았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이 좋았어란 말은 강화가 된 것이고 이 좋았어란 말 이후에는 불쾌한 일 또는 거절, 비판 이런 것들을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으니까 이 부적 강화된 거예요. 똑같은 좋았어 거짓말이라도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에 따라 정적 강화되고 부적 강화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강화된 것이고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 도구적 조건이 된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있다. 주저할 것 없어. 난 받아들일 수 있으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게 문제다. 발표에 대해 솔직하게 평해달라고 사정을 해놓고는 그렇게 하면 그들은 흔히 비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함이 초래한 그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봉책으로 애초의 의견들을 다시 끌어들인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것이 실제 그 행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친 남친 서로 사귈 때 이런 거짓말들 그죠? 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배우자에게 그죠? 몇 퍼센트, 69% 하고 친구에게 75%, 부모님에게 86% 하고 91%가 일상적으로 하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예외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도구적 조건화가 일어난다. 도구 조건화 설명할 수 있다. 도구 조건화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요거는 앞서 의식, 자각이라는 그런 자각 모형을 얘기하면서 제가 막 흥분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과정이 이 도구적 조건에 필수적이냐, 필요하냐, 고정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도구적 조건에서 얘기합니다. 다음은 혼수 상태에서 도구적 조건이 일어나는 예다. 학습이 의식을 필요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수 상태를 깊은 잠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기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치 곧 깨어날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환자들은 눈을 뜨고 머리를 돌리고 손을 움직이기도 한다. 흔히 이들은 수면과 각성 사이의 의대인과 안개 같은 상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도구적 학습이 이 안개를 헤쳐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혼수 상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뭘 경험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 자체조차도 자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도구 조건화가 가능하고, 이것들이 점점 다른 행동들에도 점점 확산되고
깨어나면은 이 도구적 조건화를 통해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의식이 이렇게 명료해지는, 즉 혼수 상태에 깨어날 수 있는 이러한 임상적 장면에서 치료의 하나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우리 고전 조건화도 임상 장면에서 그죠? 가상현실 노출 치료에서 적용해서 치료하는 장면 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일단 의식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도구 조건을 통해서 이게 어떤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보일입니까? 어쨌든 메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3명의 환자들을 연구했다. 환자들은 실눈을 뜨거나 머리를 양옆으로 돌리는 등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 몇 가지를 보였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아니죠. 그냥 의식 이하에서 그냥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이 연구자는 뭐라고 읽을지 제가 지금 모르니까 보일이라 읽을까요? 어쨌든 이 연구자는 이런 행동들을 음악으로 강의했다. 요 머리를 양옆으로 돌리거나 실눈 뜨거나, 그죠? 요 행동을 일어나면 음악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이면 더 좋겠죠. 그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니면 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뭐 가족들한테, 보호자한테 물어서 그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눈 뜨기, 머리 돌리기 행동 이후에 이 음악을 들려준 이걸 제시한 거예요. 즉 행동 이후의 결과를 제시한 거예요. 즉 정적 강화 절차를 사용해 보니까 이 행동들이 실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구 조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그러한 효과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음악으로 강화해 그 빈도를 증가시키려 했다. 먼저 그녀는 환자들에게 이전에 저절로 일어났던 행동들을 실제로 시켜줌으로써, 예를 들면 머리를 양옆으로 돌려줌으로써 목표라는 행동을 촉진했다. 그런 후에 그녀는 환자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그녀는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짧게 들려주었다. 이 훈련은 하루에 2회기씩 일주일에 7번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혼수 상태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음악을 환자의 행동에 수반시켰다. 즉 행동 이후의 결과, 행동의 결과 이렇게 수반시켰다. 즉 도구적 조건을 절차를 쓴 거죠. 만들어준다는 것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혼수 상태 환자들은 이 정의상 환경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혼수 상태 환자는 환경에 반응하지 못한다는데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식 아래 수준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도구 조건화도 의식 아래 수준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고전 조건화도 일어나는 것처럼 도구 조건화도 의식 아래 수준에서 이러한 신경계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도구적 조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방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장 안에서. 그렇다면 이런 절차가 환자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다양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기간이 가장 짧은 환자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서 어떤 반응을 할 가능성이 뚜렷이 증가했다. 즉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정되었다는 거예요. 일부에게서는. 뭐 그렇지만 이게 뭐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그죠? 마비되었고 제기능 못했다면은 아무래도 그건 가능하지 않죠. 예. 일단 그 뭐 이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구조 자체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도구 조건화 된다 안 된다와는 별개의 얘기고, 일단 그죠? 그런 것들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은 그죠? 의식이 없더라도 그 의식 아래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 수정, 도구적 조건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쉽게 단정하지 못하지만 위의 강화 절차가 환자의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언젠가는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의 강화가 혼수 상태를 치료하는 표준 절차 일부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혼수 상태에서 점점 더 많이 깨어난 행동, 예를 들어 실눈을 뜨는 것, 더 오랫동안 눈을 뜨는 것,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을 할 때 이를 순차적으로 요것도 해서 요거 강화되고 나면 또 요것도 하고 또 요것도 하고 또 다른 행동도 하고 다른 데서 점점 좀 그죠? 행동의 어떤 범위나 강도 그리고 이런 종류들 늘어가다 보면은, 즉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구적 조건을 하다 보면은, 즉 각성 상태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의식이 깨어나서 그죠?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신 누우니까 이렇게 자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것도 읽어볼까요? 자, 요건 또한 이러한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그죠? 자각 의식이 그것이 충분 조건도 아닐 뿐더러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동물들이 타고난 행동들은
그 개체와 종의 생존에 대한 기여에 따라 형성되어 유지된다. 요 문장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그죠? 그 행동들이 바로 개체와 그 개체 집단 종의 생존 번식에 도움되는 행동들이고 도움되는 그러한 행동들이나 신체적 특징이 자연 선택되어진다는 얘기를 또 한 문장에서 하는 겁니다. 반면 조작적 행동, 즉 도구적 조건하에서 그죠?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 조작적 행동은 그 개인에게 미친 결과가 바로 행동 이후에 그죠? 일어나는 결과, 즉 수반된 결과가 바로 형성되고 유지된다. 형성되고 유지된다. 즉 결과가 의해서 이 행동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얘기는 강화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소멸되고 사라진다면 처벌된다는 얘기겠죠. 두 과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어느 과정도 사전 계획이나 목적이 들었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우리 저 초반부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연 선택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제 고유인 조건이나 이제 도구 조건이나 보고 있는데 둘 다 뭐 사전 계획이나 목적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에서 두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것은 도구적 조건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그냥 단지 일어날 뿐이다. 목적을 갖고 있는 진보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착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두 과정 모두에서 선택이 창조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문제상자에서 고리당기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고리당기기 이후에 생성한 결과에서 선택된 거예요. 자연 선택되듯이.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도 또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우리는 그냥 뭐 로봇이냐, 그냥 뭐 생각도 없고 텅 빈 존재냐, 텅 빈 유기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앞 시간에 했었죠. 그런 존재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비약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또 흥분했네요. 자, 그러나 영향을 받는 것은 그죠? 자유의 느낌. 그렇게 자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자가의식 내용,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정적 강화가 어떤 행동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를 느낀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느끼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죠. 즉 자유의지에서 선택하는 것 여기죠. 반면 강화가 부적이기 때문에 반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혐오 자극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똑같은 도구적 조건이나 절차인데 만약에 그것이 부적 강화되어지면 그때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의 자유와는 반하고 그죠?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적 강화가 달 때는. 이게 단지 다 느끼는 문제지.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행동 변화의 절차상 보면 둘 다 그죠? 동일한 절차예요. 행동의 결과의 수반에 의해서 그냥 행동이 단지 변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행동이 변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에서 행동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의 결과의 수반이라는 그 원인에 의해서 행동이 변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단지 자유롭다, 내가 선택한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느낄 뿐이에요. 이런 구분에는 자유의 사실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유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는 사람들은 자유의 사실, 팩트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사실, 팩트 오브 프리덤은 뭐예요? 바로 행동의 결과가 수반됨으로써 행동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한다는 그 사실, 바로 행동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죠? 우리의 느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러지 못하다, 뭐 자유가 있다, 그거에서 결정된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어디서 제가 가져온 거냐면은 바로 도구적 조건화에서 손다이크가 창시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스키너가 대표격처럼 이겨지는 그 스키너가 쓴 자기가 직접 쓴 스키너가 쓴 자유와 존재를 넘으라는 책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그죠? 행동의 원인과 행동 이유 우리 앞차시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때 뭐 오늘도 이 얘기할 때 또 자꾸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그때 얘기했던 바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냐? 그때는 고유인 조건화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지금 정적 강화, 그죠? 부적 강화, 이제 도구적 조건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예라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이제 또 달리 이제 강화물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이고 시간이 얼추되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강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